인공지능의 기반, 인공지능의 기술, 인공지능의 모델이 어떤 건지 그거를 핵심적으로 빨리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적으로 AI는 쓰셔서 정말 게임 체인지를 하시거나 그로스 방향으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식과 기술의 융합, 지식 전파사. 지금 사람들이 AI가 막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두 분은 AI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저희는 cautious optimist죠. 조심스럽게 네. 미래를 파지티브하게 보이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긍정. 네, 긍정적으로. 근데 네. 조심스러운 조심스럽게 긍정. 야. 긍정. 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만들었나,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긍정적인 아니면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투자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상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을 많이 보게 돼서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펀드 4개 중에서 하나는 레이트 스테이지를 더 투자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엔트로픽 같은 회사를 더 선호하게 된 이유가 그쪽은 더 세이프 AI에 더 중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보게 되고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을 쓸 때 이게 더 세상이 좋아지는 건지 안 좋아지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만약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챗GPT도 안 쓰고 퍼플렉시리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챗GPT도 써보고 만약에 엔트로픽도 써보고 뭐 퍼플렉시리라는 것도 써보면서 이렇게 AI를 썼더니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쌓아야 된다는 말을 레잉 파운데이션을 해야 된다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도 그게 포함이 되고 기업도 그게 포함이 돼요. 나라도 그렇죠. 네, 나라도 그렇게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AI가 빨리 움직여도 이렇게 하나하나 쌓으신 분들하고 쌓인 놀러지가 있으신 분들하고 그냥 나중에 AI가 발전되면 그때 나머지들 니네들 한 걸 내가 그냥 마지막 거 써야지 하시는 분들하고 완전히 멘탈 모델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물론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문제도 커질 수 있지만 지금 발전하는 속도와 그게 주는 영향을 봤을 때 인공지능을 빨리 습득을 안 하거나 제대로 개발을 안 하는 나라, 산업, 기업,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글로벌 뷰를 보시니까 한국의 어떤 AI 수준 또 소버린 AI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국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 조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새로 나온 많은 뉴스 중에서 한국이 인공지능 투자와 개발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한 그 의지를 보여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그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을 제대로 안 쓰고 그 산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컴피티션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이제 안 남았어요. 스페이스텍부터 메디컬까지 모든 게 다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산업을 통해서 뭐 전쟁 후 재건을 시킨 한국 같은 입장, 유럽이나 딴 아시아 나라의 입장에서도 서버린 AI를 잘한다는 것은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현실상 인공지능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와 베이징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세계 반의 인공지능적 투자와 개발이 샌프란시스코 위주로 일어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고 20%에서 30%가 넘는 동일한 부분의 역할을 베이징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1등과 2등 도시가 거의 80% 아니면 80% 이상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3등 후로 떨어지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챗GPT 같은 거를 개발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그 챗GPT를 활용해서 뭘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뭐 오픈AI 같은 회사를 동일하게 뭐 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선 오픈한 모델들 많이 생기는 편이고 그리고 모델을 잘 컨비네토리얼하게 섞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는 뭐 에이전틱 시스템, 플랫폼, 오토메이션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산업이나 국가의 역할에 중요성이 있는 AI를 개발하는 게 아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서버린 AI를 제대로 성립하려면 한국어, 한국의 법, 한국의 문화 이런 쪽으로 한국에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뭐 오픈AI나 딴 모델들을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해는 잘하지만 한국말의 표현을 봤을 때 약간 어색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고
그렇다고 뭐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문화나 그 일본의 뭐 법,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관계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트레이닝 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기반 쪽에서는 모델을 개발 안 했어도 인공지능의 모델이나 그런 그 테크놀로지 썼을 때 한국에 물론 인공지능을 잘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그걸 많이 쓸 때마다 뭐 미국이나 중국에 돈을 보내면서 결국 인공지능을 수입해가면서 쓴다면 뭐 100밀리언 달러를 버는 회사를 만들었는데도 99밀리언 달러가 외국에 나가는 돈이라면 한국의 경제는 좋은 영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한국이 꼭 갖고 있어야 할 만한 인공지능의 기반, 인공지능의 기술, 인공지능의 모델이 어떤 건지 그거를 핵심적으로 빨리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전략적인 핵심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까 서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이쪽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써보시면서 이걸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 전체가 그러니까 국민도 있고 이제 기업도 있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해서 핸즈 더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만약에 CEO 분들이나 이제 오너분들이 우리 회사 AI 무조건 써. 왜냐면 그러면 사람을 줄이고 우리 이피션시 올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적으로 AI는 쓰셔서 정말 게임 체인지를 하시거나 그로스 방향으로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AI가 계속 앰플리피케이션을 해줄 수 있고 이제 계속 인파워링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유즈 케이스를 발굴해서 일단은 계속 쓰셔서 이제 점점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아벤져스를 만들어야 돼요. 헐크도 써보고 이 모델도 써보고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빌딩 블록스를 쓰시면서 유즈 케이스를 경험하시고 그다음에 레슨스 런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게 안 됐고 이게 안 됐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하시면서 빌딩 블록스를 바꿔가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일단 무조건 써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안 써보고 이해를 못하면은 이 방향을 잡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쪽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써보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분들은 나는 최고 경영자니까 바빠 너네들이 써보고 나한테 말해줘라고 하시는데 최고 경영자, 이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 우선 써보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봤을 때 전략이나 정책상에서 인공지능을 생각 안 하는 전략이나 정책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인공지능을 after thought가 아니라 part of the thought로 처음부터 베이킹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해야 하는 투자의 규모는 코퍼레이션이나 인더스트리가 기업 쪽이 다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동업 코퍼레이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나 그거에 들어가는 파워, 그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포토닉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에서는 공공 정부 쪽의 지원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임플리멘테이션만 생각이 아니라 전략, 정책부터 그리고 기업만 생각이 아니라 정부, 그러니까 공사의 협동 그 과정이 중요하고 이 투자를 좀 크게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한국은 약간 캐쳐 모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훨씬 크게 생각하시기 좋은데 지금 여태까지 나온 발표를 보면 아마 거의 100빌리언 정도의 규모를 생각한다고 하셔서 그건 참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와 트레이닝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인티그레이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AI 스타트업들의 매력 정도는 어때요? 전 세계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를 보면은 거기에 계신 파운더들도 네. 되게 멀티내셔널한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 보지 않는 관점에서 보는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구나. 네. 너무 미국 위주나 뭐 중국 위주로 생각했을 때 보이지 않는 점들을 보시고 생각하시고 뭔가를 창출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 비용만이 아니라 쓰는 비용까지 줄이는 그런 모델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런 모델을 돌릴 때 어떻게 하면 더 비용은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성능은 성능 높이는 그런 식으로 만드신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참 이런 거는 참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마 에너지 사용량도 몇 년 내에 더블이 될 거예요. 2배 이상. 그렇죠. 네, 그리고 상당한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네. 항상 미국에 있는 커다란 인공지능 회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개발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멀티 랭귀지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여도 되게 글로벌 스테이지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고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야지 end 유저가 잘 쓸 수 있고 그래야지 저 생각에는 그게 성공한 프로덕트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를 할 때 더 글로벌 뷰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셔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어떻게 이볼브 되는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도 많이 저 파운더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봐주셨으면 이제 약간의 이제 바라는 마음이죠. 네. 근데 텍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아주 커다란 숙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네. 샌프란시스코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이 기술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증폭 기술, 뭐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들인데 인공지능의 효율성을 5배에서 2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서브린 AI 플랫폼이나 인프라를 만들 때 이런 기술을 어느 정도 잘 아셔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런 기술이 뭘까요? 네, 기술적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해야 될 일에 가장 최대로 적합한 모델을 골라서 바로바로 쓰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델을 썼을 때 최대로는 아마 97% 정도의 절감을 하면서 성능은 막 40%, 60%까지 올리고 그런 예제들이 있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을 잘 알아서 증폭,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절감을 잘하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AI는 친구다. 아니다. AI는 무서운 존재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친구죠. 친구. 네, 당연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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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네. 의견이 좀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빼앗습니다. 하지만 새 직장도 만들어냅니다. 아, 네. 맞는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이제 롤들이 되게 머디하고 되게 크로스오버하고 AI 때문에 그렇게 다 바뀌고 있으면서 사람이 20명이 필요한 게 이제 뭐 3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프로듀스하는 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잠시는 만약에 뭐 레이오프가 있거나 네. 이게 뭐 메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사람을 줄이고 지금 약간 트랜지셔널 페이즈잖아요. 그렇지만 생성하는 게 많고 저희가 그 AI를 통해서 더 다른 레벨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서 AI는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AI를 어떻게 내가 써야지 나의 슈퍼파워가 빛날 수 있을까를 네. 핸즈 더리를 하시면서 맨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 쌓아 올리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AI 이것들을 진짜로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한테 한마디만 이제 마지막 멘트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냥 정리 멘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벌써 일어나고 쉽게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early stage, 지금 초창기 몇 년 안 된 회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쪽 회사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로는 AI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라고 있는 뭐 7살부터 12살, 13살 사이에 있는 이런 아이들한테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걸 사용을 잘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AI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fast follower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가 한 거를 베껴서 캐칭업을 해서 내가 카피를 하는 게 속도가 안 된다고. AI가 너무 빨리 발전되기 늦었어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first mover가 되실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이게 새로운 뭐 모델이 나오거나 좀 새로운 거 좀 뭐 AI 앱이 나왔다면 무서워하시지 말고 써보시고 서로 얘기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랬더니 나한테는 이런 임팩트가 있더라를 약간 인지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쌓아 올리는 게 저는 지금 계속 리피트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이게 너 스크린 쓰지 마 그게 지금 이게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컴퓨터와 같이 테크와 같이 사는 시대잖아요.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AI 컴퓨터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 오늘 두 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 시청자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대표님들도 예. 구독, 네, 좋아요 저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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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꼭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